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에 대한 변심성 발언을 최근 인터뷰에서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대표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스쿠크박스에 얼마 전에 나와서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한 그의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현재 재산이 19.1 빌리언 달러니까요. 우리 돈 2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이죠. 그리고 브리지워터라고 하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운영을 1985년도에 창업 이후 줄곧 해왔죠. 하지만 작년에 CEO 자리에서는 물러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949년생이니까 나이가 올해 73이라고 합니다. CNBC 대표 그 앵커죠. 그 앤드류가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했고요. 레이 달리오가 답을 하는데요. 불과 이게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레이 달리오가 수척해지었나 싶은 적이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도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앤드류가 질문을 합니다. 크립토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업데이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답을 하죠. 비트코인이 지난 12년간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맞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것들과 연관성이 거의 없고 그냥 혼자서 그냥 따로 논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미미하다. tiny th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 시총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글쎄요, 갑자기 이런 또 발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콕 집죠. 바이오테크 같은 산업 분야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난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효과적인 돈이 될 수 없고 효과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될 수 없고 효과적인 교환의 매개체도 될 수 없다. 이런 글쎄요, 폭탄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정 화폐를 무한 발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화폐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친중국 행보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레이 달리오는 중국의 위안화, 특히 디지털 위안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을 지닌 화폐, 시간이 갈수록 구매력이 더 커져야겠죠. 그 화폐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수요가 있는 화폐가 될 것이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기름을 중국에 위안화로 판매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오히려 위안화가 그래서 자기는 달러보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지금 의중을 내비칩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다시 묻죠. 지금 구매력 말씀하셨는데 희소성, 구매력 관련이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비트코인이요? 레이 달리오가 이거 가격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어떻게 구매력이 지켜지죠?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것도 결국에는 법정 화폐처럼 무한대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절하하는 거죠. 크립토 자체를 절하합니다. 오히려 물가 연동 채권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인덱스 펀드는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가치가 상승하는 채권이 되겠죠. 혹시나 코인이라는 게 물가 연동 코인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코인이 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 못합니다. 딱 잡아 떼버립니다. 자,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물가가 오르면 수익이 결정이 되겠죠. 디플레이션이 되면 오히려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일반 채권에 비해서 언제 수익률이 좋냐? 단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시에만 이게 효과적입니다. 글쎄요. 인플레이션이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때만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글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디플레이션이 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발언을
보고 이제 로버트 브레이드 러브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업계 인싸 중에 한 명인데 레이 달리오한테 레슨을 하나 줘야겠네 하면서 뭐 트위트를 하나 날렸죠. 돈의 바잉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급량의 어떤 그 안전성에서 온다.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서 아주 매우 건강한 돈의 서플라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 바잉 파워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완벽한 돈이다. 그래서 당신이 얘기한 인플레이션 링크드 커런시 본드 이런 말은 넌센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재밌는 게 사실 2021년도에 그가 비트코인 나 실은 갖고 있거든, 이더리움도 소량 보유하고 있어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견해가 바뀌었다. 이거 뭐 커밍아웃을 해서 그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치 저장의 역할을 스스로 비트코인이 증명을 해냈다. 매우 극찬인 거죠. 두 번째, 돈들이 경쟁하는 시대인데 법정 화폐는 지금 무한 발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 법정 화폐의 자리로 지금 경쟁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성장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세 번째,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씁니다. 근데 이제 이동성이 훨씬 더 편하죠. 이동하기 편하고 세계 어디 가나 다 받아주죠. 그리고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찬사가 전 세계에 생중계돼서 큰 이목을 집중을 시켰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 빌 게이츠가 또 다시 데자뷰가 됐습니다. 뭐냐? 2014년대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은 통화보다 낫다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통화는 미국의 달러를 얘기하죠. 자, Bitcoin is better than currency라는 발언을 2014년 10월 9일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사를 제가 가져와 보면, 자,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낫다. 이 발언을 그 스위프트에서 매년 하는 금융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사이보스라고도 하고 시보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매우 컸겠죠. 자, 비트코인은 그 왜 좋냐? 가까운 미래 결제에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결제가 전자화되고 지금 거의 전자화됐죠. 무엇보다도 수수료 자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의 발언과 예언은 글쎄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017년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구매하는데 비트코인을 받겠다라는 충격 발언까지 했었죠.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습니다. 꼭 테슬라를 비트코인 결제로 받겠다 그 수준 이상의 발언을 했지만 18년도부터 빌 게이츠는 태세를 전환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물론 그 전부터 친한 친구긴 하지만 워런 버핏을 만난 이후에 비트코인은 쥐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빌 게이츠의 생각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연 18년도부터 극단의 비관론자로 바뀝니다. 더 바보들이 사주는 도박이다. 바보들의 어떤 그 머니다. 이런 식으로 악평을 쏟아냅니다. 찰리 먼거, 그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죠. 왜 미국은 크립토를 금지시켜야 하는가? 이거 극히 최근의 기사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자, 보시면 워런 버핏이 실제로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에 투자를 했던 거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뉴뱅크 크립토라고 하는 디지털 은행인데요. 이제 크립토 매매 서비스를 우연일까요? 21년도에 론칭을 합니다. 또 우연일까요?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아니죠, 두 번째로 출시가 됩니다. 이때 워런 버핏이 6천억 투자를 결단하고요. 그 다음에는 1조 4천억 원을 투자를 또 합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죠. 그랬는데, 자, 브라질과 남미 지역에서 21년도 기억나시죠? 크립토가 한창 퍼져나갈 때입니다. ETF 현물이 팔렸고요. 관련된 코인을 파는 디지털 은행에 2조 원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자,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발언 JP 모건 나는 관심 없다. 블랙락 얘기 계속하죠. 하지만
채굴 기업에 무지막지하게 투자했죠. 거래소를 차리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합니다. 이걸로 디파이 사업하고 수탁하고요. 각종 펀드 만들어서 팝니다. 지갑 특허까지 등록했죠. NFT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말과 행동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자, 제가 이것도 이전 말씀드렸죠. 빌 게이츠가 그 이제 오픈 AI 그 챗 GPT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할 때 이런 발언을 합니다. 웹3나 메타버스는 혁명적인 기술이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혁명적이다. 글쎄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이런 발언 또한 과거에 했습니다. 21년 12월이고요. 각종 회의가 2, 3년 내 메타버스로 대체될 것이다. 이때가 21년이죠. 거의 한 2년 전입니다. 자, 2, 3년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대학의 캠퍼스를 만들고 있고요. 자, 블리자드 지금 반독점 소송에 걸리긴 했지만 사상 최대의 돈을 들여서 블리자드를 왜 인수했다고요?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요. 근데 아까 발언 뭐라고 합니까? 메타버스 혁명적인 게 아니라고 하죠. 글쎄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소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죠. 실제 포트의 2% 이내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진짜 성공하면 규제 당국이 죽이려고 할 것이다. 레이 달리오는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금을 훨씬 좋아합니다. 자, 어찌됐건 소유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콕 찍어서 이번엔 인공지능이 아니라 바이오테크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재밌는 산업이다 라고 CNBC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을 했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빌 게이츠나 우리 레이 달리오나 공통점이 있죠. 과거에는 매우 친화적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었죠. 하지만 뒷단에서는 관련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그러니까 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 하는 행동을 보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